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자상함이라든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는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풍모를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예.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 조각가 김영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그러니까 202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는 70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에 경상북도 칠곡군 다구동에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섰습니다. 작가로서 감회가 어떠십니까? 예, 작품을 완성한 지가 2017년인데 이세사 제자를 잡아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뭔가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고 또 큰 어떤 짐을 벗어난 것처럼 홀가름합니다. 예. 작품 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2016년부터 했습니다. 네. 17년에 완성하고 그러면은 근 5년 이상을 어디에 보관하셨습니까? 제가 주로 이용하는 주물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작품을 완성하고 또 동상을 적절한 곳에 세우지 못했다. 작가로서 느끼는 답답함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뭔가 그 작품한테 미안하고 또 제가 만든 어떤 그 작품 동상의 어떤 주인공 그 대상한테도 미안하고 그 작품을 의뢰했던 그 동군추 여러 위원들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했지요. 그러면서 더 면목이 있는 것은 제 자신한테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 왜 자신한테 면목이 없으셨습니까? 제가 그 작품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곧 만들면은 그 설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주물공장 창고에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도 좀 죄송스럽고 제 자신이 자괴감이 좀 든 거지요. 예. 보관 중에는 창고에도 가끔 들르셨습니까? 예, 가끔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했지요. 네. 선생님께서는 동상을 세울 때 그 동상이 그 세워질 공간 또 동상의 주인공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장기간 연구를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인물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동상을 제작할 때는 설치될 공간을 먼저 이렇게 숙지를 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바탕 지식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언론에서 배운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4.19 혁명 당시였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께 편지 쓰자 해가지고 해마다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알고 계셨지요. 있었는데 4.19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또 대통령께서 강제로 하야당하고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지요. 제가. 근데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를 침소봉도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매도할 때 저도
그때 그 당시는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나라를 우리가 해방되고 바로 해방되고 북쪽에 김일성이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를 했는데 그 역사에 있던 평가라는 것은 그 어떤 가정이란 건 있을 수 없고 결과를 통해서 냉정하게 평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바로 저 길이다. 북쪽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보다 3배나 국력이 높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는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위치해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나 모든 풍요가 그저 얻어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쪽에서는 저희들이 말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도자에 있던 평가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제시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상은 위대한 정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분의 일생을 압축한 딱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예. 요번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의 모델이 된 포즈랄까요? 그 장면이라면 어떤 것인지요? 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생각하면은 외교의 달인이다. 그 당시에 세계 모든 정세를 파악하고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 한미 동맹도 맺고 그래서 우리의 안보라든지 또 우리의 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우리 국민들이 삶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 있던 어떤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지 이런 걸 국제적인 시각에서 아마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한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할 때는 공과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크면은 과는 그건 덮이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좀 세련되고 양복을 입고 국제적인 어떤 그런 외모를 갖추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를 생각했는데 그분은 애국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그 하와이에 가서 평생을 내리 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모든 행적을 봤을 때는 그 하나의 민족주의자고 그리고 애국자시다. 그래서 한복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들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통령 선서입니다. 선서. 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는 그런 선서를 손에 쥐고 한 손을 들고 국민에게 인사합니다. 이걸로서 나는 충분히 초대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상징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한복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복의 그 옷자락이 뭐랄까요 그리스 그 여신들 옷자락처럼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흘러내리는 모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김용원 교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은 강건함 속에 부드러움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그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원래 제 작품이 주변 평론가들이 다 아름다운 곡선을 지니고 있다.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고 이제 궁금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낙동강 하류에서 자랐습니다. 그 낙동강에 유효한 어떤 물길이 흘러가는 그걸 보러 자랐는데, 그것이 제 몸속에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작품을 해도 그 선이, 유연한 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또 한복이란 것은 우리가 풀을 먹여서 뭐 빳빳하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자상함이라든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는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풍모를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예. 지금 선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서에 보면 글자도 이렇게 써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동상을 올려다보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인데 볼 수 없는 곳에까지 그렇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표현을 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있는 걸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은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에서 내려다 보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드론을 띄어서 위에서 촬영해도 다 요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안 보이는 부분도 보이는 부분 이상으로 제 작품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번 동상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피부 상태랄까요? 이런 것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표현을 하셔서 정말 제작에 열과성을 다하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건국된 지가 그 역사가 짧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제 손으로 만든 대통령이 10분입니다. 청남대에 가면은 우리나라 10분 대통령 동상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그 10분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자료를 모아서 제가 학습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10분 다 존경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또 헌신도 하셨고, 그래서 좌우 날개를 가지고 날듯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요즘 정치 상황이 좌우로 나눠가지고 전쟁하듯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도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리더자, 지도자는 나보다 뛰어난 이 인물이 아닙니까? 그럼 존경해야지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화합을 하고 서로 장단점을 또 가지고 단점은 좀 배제하고, 저는 좀 안 좋은 것은 좀 덮어놓고 좋은 것은 계속 드러내는 이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분 대통령을 만들면서 다 그 나름대로의 공과가 다 있는데, 저는 관은 보지 않고 다 공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트루먼 대통령은 공부해 보신 결과 어떤 분이라고 결론 내리셨습니까? 그분은 좀 학식은 좀 짧고
나름대로의 있던 그 단점도 많이 있지만은 과당성 있는 지도자였다. 순간적인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에 6.25 당시에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투철한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강력한 말을 쓰면서까지도 북한 공산주의를 갖다 깨부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언어를 써가면서 저는 그 분의 과당신의 결단이 역사의 어떤 한 70년쯤 됐는데 역사의 흐름에 비춰보면은 인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체제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동국권이 다 무너지는데 그것은 아마 그 단초가 저는 그 트루먼 대통령의 유교에 대처한 그 자유에 대한 한 신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트루먼 대통령 동상은 이승만 대통령에 비해서 단호한 느낌이 났습니다. 예, 결단성이 있고 과당성이 있고 그런 의지를 부각시키려고 했었지요. 예. 동상을 제작할 때 그 작가에게 이런저런 요청이 많았는지요? 예, 그렇지요. 포즈를 하나 정하는데도 그 웬만하면 저는 그냥 그 제 의지대로 하는 그 작가인데 그리고 화단에서 굉장히 고집이 센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동건추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이승만, 박정희, 트루먼 상을 만들면서 이것은 공공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기호를 가지고는 어떤 그 공감의 어떤 확장성이 좀 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세요 주문하는데 다 따라할 수는 없고 그 치사 선택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세종대왕 동상 할 때도 그때 자문위원이 한 30명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론을 갖다가 돌출해갖고 또 저한테 전달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제가 제 집에 제 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공공일의 작품은 대중적인 어떤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좀 제 태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번 다보동에도 그대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